우리가 등식이 뭐죠? 등호가 있는 식인데 식들을 보다 보면 등호가 있는데도 등식이 아닌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면서 등식의 성질을 만족시켜야 돼. 등식의 성질은 뭐냐? A랑 B랑 같다면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랑 같거나 A가 B랑 같다면 A 빼기 C가 B 빼기 C랑 같고 A랑 B랑 같다면 A 곱하기 C는 B 곱하기 C랑 같은 거고 A가 B랑 같다면 C분의 A는 C분의 B랑 같아야 되는데 저기는 하나가 붙어야 될 조건이 단 C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비례식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있지만 등식이 아니죠. 왜? 좌변과 우변을 갖다 놓고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가 없어. 뭐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뭐 10 나누기 4는 2하고 나머지가 2인데 등식이 아니었죠. 사실 등호가 있긴 하지만 등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란 건 뭐냐면 항상 참인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항상 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등식 안에 시간에 변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변수에 상관없이 참인 등식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변수에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또 다른 등식은 뭐가 있냐? 방정식이 있죠. 방정식은 쉽게 얘기하면 가끔 참이 되는 등식이야. 그래서 참이 될 때 미지수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참이 되니까 참이 될 때가 중요하겠지, 거짓일 때보다.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방정식이 있으면 방정식은 푸는 거죠.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뭐야? 해를 찾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항등식은 푸는 거야, 안 푸는 거야? 항등식은 풀지 않아. 왜? 이미 항상 참이야. 푸는 게 아니라고. 항등식은 쉽게 얘기하면 방정식은 풀어야 돼. 근데 항등식은 푸는 게 아니지. 세 번째가 좀 의미가 없긴 하는데 항상 거짓인 등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항등식은 이런 거겠죠. 얘는 x가 어떤 값이 되던 간에 항상 참일 거야. 그쵸? x가 1이어도 참이고 x가 0이어도 참이고 x가 100이어도 참이고 x가 200이어도 참이겠지. 근데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지금 둘 다 등식이 있습니다. 그쵸?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참이겠지. 얘가 바로 해가 되겠다.
거짓인 등식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x 플러스 1은 x 빼기 3. 얘는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참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항등식에서 중요한 거. 어떤 변수의 항등식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x에 대한 항등식하고 y에 대한 항등식은 다른 거거든. a에 대한 항등식인지 k에 대한 항등식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해줘요. x의 항등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합니다. 또는 모든 실수란 말을 좀 더 어렵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또는 어떤 실수 x에 대해 성립합니다. 또는 이 웃기게 이렇게 되겠는데 x에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또는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전부 다가 뭐라는 거야? x가 변수라는 말이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x에 어떤 수를 넣던 간에 그 식은 항상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이 돼요. 그럼 항등식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뭐냐? 결국은 항등식이 되게 만드는 거지. 되게 만들라고 얘기를 해.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세요. 항등식이 되게 만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다음 등식이 x의 항등식일 때 a, b, c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등식이 주어지는 거야. 이런 식.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 b, c를 뭐라고 부르느냐? a, b, c도 문자잖아. 보통 그쵸? 모르니까 문자고 모르니까 뭐든 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x가 어떤 수가 되든 간에 x의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가 어떤 수가 되든 참여해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차식이고 x에 0 넣어도 참, x에 1 넣어도 참, x에 2 넣어도 참 이런 식이지. 그래서 x에도 넣어보는 거야. x가 1이면 a 빼기 2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4가 0이어야 되고, x에다 한번 넣었을 때 적어줍시다. 이렇게 x가 0이면 c 플러스 4가 0이어야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a 빼기 2 마이너스 b 더하기 c 플러스 4가 0이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써먹는 거야. 어떤 수가 되든 간에 변수가 뭐가 되든 참이라 했으니까 실제로 넣어보는 거지. 그럼 참인식이 나올 거야. 이해가겠니? 그러면 이 식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하고 B하고 C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겠니?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불러?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요. 이해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얘가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항상 참을 거 아니야.
선생님 우변이 없는데요? 아니 우변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0이라는 건 결국은 0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인 거니까. 그래서 a가 얼마? 2, b는 0, c는 마사 요렇게 나오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개수비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 경우에는 그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맞습니까? 그 모든 개수들이 0이 돼야 돼. 약간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1차식 같은 경우 x에 대한 1차식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b가 1차식의 기본형 일반형이고 얘가 x의 항등식이다. 무슨 말이야? a도 0, b도 0입니다. x에 대한 2차식의 일반형은 이렇게 될 테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a도 0, b도 0, c도 0입니다.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고 모르진 않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항등식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식이라서 쓸 데가 없거든. 사실 전개해서 좌변으로 다 이어버리면 0은 0 돼버리는 식이란 말이야. 좌변과 우변이 같을 거라는 얘기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배운 거 뭐?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나눗셈에 대한 이 식 또한 항등식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게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좀 편하게 구한다거나 나누기를 다 안 하고 아니면 뭐 피제수를 모르지만 나머지를 구한다거나 식을 또는 뭐 몫을 몰라도 뭐 나머지 몫을 구하거나 이런 때 써먹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 자체를 배울 건 없어. 항등식은 다 배웠어 지금 사실.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그 성질을 사용해서 이 식이 항상 참여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이런 애들이나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가를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항등식 자체는 배울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나머지 정리도 그렇고 인수 정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사실은 이거에서 나온 거거든. 선생님은 굳이 나머지 정리가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공부를 좀 하는 선배들은 나머지 정리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가 마찬가지지.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 안에 들어가는 거고. 무슨 얘기야? 어떤 다항식 fx가 p제수일 때 그치? 이 식을 1차식으로 나눴다면 분명히 목이 있고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일 건데 얘가 뭐다?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그 fa가 나머지입니다. 얘가 나머지 정리죠. 인수정리는 뭡니까? 나누어 떨어졌다면 나머지가 0일 거니까 그치? x-a로 인수분해 됐으면 fa가 0일 거예요. 이게 인수정리고 사실 인수정리라는 게 사실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니? 그치? 이미 우리가 다뤘던 거거든. 여기까지 알겠어요? 개념은 다 끝났어요 사실 항등식에서. 사실 이제 조금 다른 식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볼 게 있을 뿐인 거고 우리가 항등식에서 배워본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야. 근원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뭐야? 결국은 항등식의 뜻 항상 참인등식입니다. 그걸 이렇게 거꾸로 다르게도 좀 얘기해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 그치? 물론 익숙치 않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인 개념은 끝났고 여기는 좀 문제를 다뤄보고 식을 만들어가면서 좀 연습을 하고 기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라서 요거는 필기를 개념 테스트 선생님 따로 안 만들었거든.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여기서 설명 끝나는 거잖아 선생님이랑 그치? 여기서도 다 돼 있던 거 그치?
크게 뭐 할 게 없어. 그냥 대표 예제들 의도 미장예수법 또 얘기했으니까 대표 유형들 같이 보면서 진도를 좀 나가볼까 해요. 오케이? 자, 대표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9번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셀을 쓰는 이유가 뭐야? 거기 한글이 되게 많이 써있는 그 설명을 본인이 읽어보고 선생님 개념도 똑같지만 본인이 자꾸 읽어보고 모르겠거나 안 풀릴 때 거기를 스스로 읽어볼 때가 쓰기 위해서 그 책을 쓰는 거야. 안 그러면 문제집을 쓰겠지.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여기까지는 인수분해까지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아. 외우는 게 다고, 그렇죠? 근데 2차 함수 들어가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념에 대해서 외워야 될 것들이 나와. 그걸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느냐가 수학 실력입니다. 외울 걸 외워야 돼요.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개념 테스트가 그렇게 안 많거든. 선생님이 주는 게. 그때 곱셈 공식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뒤집으면 끝나는 거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만 돼서 각 단원마다 A4지로 한 2장 정도 개념 테스트가 있어. 그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 그래야만 뭔가를 할 수 있어.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중3 때보다도 개념 테스트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 보면은 느꼈겠지만 저번에 그 모품 문제 하나 있잖아. 틀렸던 문제들, 그치? 그거 XY, X 빼기 Y, Y 빼기 Z 그거 그것도 이제 거기 개념 테스트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던 거지? 식 자체가 좀 많이 익숙해져야 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이 3xyz랑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실력이야, 수학술. 선생님이 뭔 말했냐면 언제 우리가 푼 문제는 없었긴 했는데 언제 이거가 되는가? 근데 사실 시험에 이런 걸 물어보거든. 이걸 물어본다기보다 이걸 아는지 물어본다기보다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주고 0이라고 줘버리고 3x A, B, C가 4일 때 A 세제곱, 뭐 B 세제곱, C 세제곱을 구하세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하겠지. 이거 안 줘버리고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외웠던 걸로 안 구해지거든. 근데 얘가 언제 특이하게도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거나 x랑 y랑 z가 같으면 같아지죠. 저번 시간에 해줬던 얘기입니다. 뭐 아까도 한 얘기예요. 등식에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써놓지도 않았지 책에서. 거짓인 등식은 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 써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말이 긴데 선생님 좀 줄여서 얘기했죠, 그쵸? 항등식 뭐 항상 참인 등식, 방정식 가끔 참인 등식. 뭐 1차식에 대한 항등식, 2차식, 3차식, 그 다음에 x하고 y에 대한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도 봤고요, 그쵸?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고. 대표 예제 9번을 볼게. 등식이 주어졌는데 문자가 몇 개 있냐면 a하고 x하고 k 세 종류가 있어요, 그치?
보통 관습적으로 변수, 어떤 수든 될 수 있는 문자는 x, y, z를 많이 쓰지. 그 다음에 모르지만 어쨌든 변하지 않는 딱 정해져 있는 숫자는 상수라고 해서 ABC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주어진 등식이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합니다. 자, 저 식이 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자고?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하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한다라는 건 x만 문자인 거야.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해야 되니까 정리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해가겠니? 그러면 이제 여기 우변과 좌변을 비교했더니 얘가 항상 3이려면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고 얘는 0이어야겠지. 그래서 a 빼기 k가 0이면서 a 플러스 k가 y가 되는 a하고 k 값을 구해라. 그랬을 때 a하고 k를 미정계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a는 y니까 a는 마일, a가 마일이면 k도 마일이고요. 이해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2번은 똑같은 등식이 이번엔 k의 항등식이야. 그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x의 k 더하기 ax 더하기 a 플러스 2는 0이 되어야 되나요?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x가 1이 돼야 되고, 그렇지? x에다 1 넣어주면 2a 플러스 2가 0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 너무 쉽죠? 처음이니까 기본적인 것들 해보세요. 이해갑니까? 다음 미정계수법, 수치대입법, 뭐 방금 전에 했지만 선생님 지금 수치대입, 미정계수 계수 비교했던 거죠. 수치대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계수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 크게 차이는 없어. 선생님 볼 때는 기본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 손이 익으면 이거 전개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근데 이제 훨씬 더 편한 방법이 있긴 한 거지. 전개를 하게 되면 대표해지 10번입니다. 대표요. 너무 빠른가? 아니지? 왜 귀찮을까? 계수 비교를 하면 A, B, C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수학에서. 봤더니 약간 순환꼴이야. x하고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 3개가 순환꼴로 2개씩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x에다 0을 대입할 때, 이거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죠. 대입할 때는 항상 뭘 대입하는지 쓰십니다. 공식에다 빵 마이너스 2는 여기 빵 되고 여기 빵 되고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c가 되니까 c가 빵 하고 나와버리죠. 두 번째는 뭐 넣을까? 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해볼래? 안 보여? 다음부터는 앞에 앉죠.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비율 속이지 불편하게 만들어놨더라고. 너무 작아. 너무 작죠. 쓸데없이 옆으로 길게 써놔서. 저 지금 잘 보이나? 자, 엑셀에다 뭐 넣어볼까 이번에? 1? 엑셀에다 1 넣어보자. 엑셀에다 1을 대입하면 2 빼기 3 빼기 2는 1, 3이니까 3a가 되고 여기 빵 되니까 이거 상관없고, 그렇지? 여기도 빵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는 사실은 a하고 c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뭘 넣어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바로 b만 빵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마 2를 넣어주면 좋겠죠. 8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8 플러스 6 빼기 2가 여기 0 되고 마 2, 마 3
6A인가요? 6인가요? 뒤에는 0 되고요. 이해가니? 그래서 B는 2가 빵 나오겠죠. 이해가겠죠? 미정계수법이었어. 여기까지는 미정계수법까지는 크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게 뭐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항등식은 뭘 쓴다 우리가?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인 걸 쓸 거고 다만 제수하고 나머지를 볼 때 얘가 n차고 얘가 k차면 얘네 둘 사이에는 무조건의 관계가 있다. 얘는 k-1차 이하의 식이어야지 우리가 이걸 제수 얘를 목으로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이 동차야. 2차인데 여기 2차야? 그러면 이거는 몫이 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얘는 그럼 몇 차여야 되겠어? n-k차여야 되겠죠 당연히. 이해갑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게 다 기호잖아. 우리가 이 기호에 대해서 여기가 1차이면 RX라고 쓰는 기호잖아. 내가 구하는 게 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RX라고 쓰지 않고 R로 고쳤을 거야. 왜? 상수여야 되거든. 자, 제수가 2차면 나머지는 1차 거고 그럼 RX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A하고 B가 안 써있다면 다른데 AX 더하기 B꼴로 쓸 거고 실제로 내가 RX를 구한다는 건 A하고 B를 구한다는 얘기인 거야. 뭘 구하는지 모르는 선배들도 좀 많았어. 공부 안 하던 친구들.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는 건 기호로 RX로 쓰면 멋들어지고 좋지만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게 안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을 가지고 써야 되고 나머지가 RX라고 나와서도 나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질문을 봐보자. 11번에 1번. 요 3차식이 있고 지금 A, B, C가 미정계수가 있네요. 그쵸? 그랬는데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고 나머지가 마오가 되는 A, B, C도 구해보래. 그럼 이 문장을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이런 항등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피제수가 얘고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5x고 얘가 x의 항등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을 내릴 건데 숫자를 넣을 건가 아니면 대입을 할 건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근데 뭐 짬뽕으로 써도 상관은 없긴 해요. 짬뽕으로 써도 상관없긴 한데 0 넣으면 우선 C가 나오니까 무조건 0 넣는 것도 있지만 뭐 그냥 좌변은 두고 우변은 그냥 전개할게. 비교하면 더 편하겠죠. 간단할 테니까. 자, 뒤에 거에서 앞으로 전개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3번 하는 것보단 2번을 하는 게 낫더라고. 사람마다 취향이니까. x제곱 플러스 x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빼기 5x잖아. 그래서 x의 세제곱 ax제곱에 bx 더하기 c는 x세제곱에 2x제곱에 여기가 7x죠. 아니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2 b는 마 3 c는 1이겠지. 이해가겠니?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몫은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지금? 안 궁금하다. 나머지만 궁금하다. 나머지는 몇 차겠어? 제수가 2차니까 얘는 모르니까 당연히 그냥 1차라고 쓰는 거야. 1차 이하라고는 했지만
1차라고 써놓고 A가 0이면 상수관계 되고 나누어 떨어지면 0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을 만들어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몫이고 몫을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데 가끔은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 무조건 기호로 AX라든가 보통 목이니까 QX를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같은 식을 갖다 놓고 여러 번 나눈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은 AX를 더 많이 써. AX, BX, CX를.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야?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쁘긴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가끔은 나누는 놈이 이런 놈일 수도 있다고. 이거라든가 뭐 이런. 야 그러면 수치 대입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지금 1 넣어도 되고 마3 넣어도 돼. 그게 왜 좋아? 얘를 모르는데 신경 안 써도 돼. 그게 진짜 좋은 거야 지금. 그지? 근데 얘는 얘가 0 되는 거 이거 신경 안 쓰게 넣기에는 계산하기 너무 더러워.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엄두를 둬야 되는 게 기호를 쓰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기 몇 차죠? 3차죠. 여기 2차니까 여기 목 몇 차일 거야? 이거 QX 1차일 거고 맞습니까? 1차일 거고 최고 차항이 얼마야? X겠지. 근데 이 식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죠. 나는 얘네들이 곱했을 때도 X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사실은 여기서 미지수가 뭐야? 상수항 하나뿐이야. 그래서 꼭 기호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차수관계를 보고서 식으로도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식이 예쁘죠? 그래서 식으로 안 쓰고 기호로 씁니다. 안 예쁜데도 기호로 써야 될 때가 있어. 어떻게? 여기가 기호로 주어진 거야. 식이 안 주어져. 뒤에서 나오고 해봤을 건데 아마. 그러면 물명 겨자먹기로 기호로 써야 돼. 그리고 뭔가 다른 스킬을 써봐야 되겠지. 그래서 X에다 뭐 넣겠니? 1 넣겠죠. 좌변은 1 빼기 2 더하기 4 빼기 3이고 우변은 A 더하기 B가 되겠지. X에다가 마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빼기 3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겠고 선생님 연방 안 해줘도 괜찮겠나? 넘어가도 되겠어?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제를 좀 풀어볼 시간을 줄까요? 아니면 괜찮을까? 괜찮아? 자, 나머지 정리도 이미 설명한 건데 나머지 정리는 지금 사실은 그것도 요거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야? 얘가 1차인 상황에 대한 거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공부가 좀 된다면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야. F3이 4다? 이걸 보고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fx라는 식은 x만 3으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4겠구나. 이해가겠니? 이 방향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거꾸로도 양쪽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얘만이 아니라 2x-6으로 나눴을 수도 있지. 모르는 거야. 다만 3 넣으면 0 되는 1차식인 것만이 확실한 거지. 이해가겠니? 두 번째로는 F3이 0이다. F4가 0이다.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어떻게 나와야 돼? 아, fx는 x마상과 x마사를 인수로 갖는 식이구나.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좀 더 음영 버전. G3은 1이고 G의 4도 1이고 G의 5도 1이야. 똑같은 게 나와. 똑같은 게 나와. 자, 이걸 보고 뭘 알아야 돼? 아, 저 GX라는 식은 선생님 0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가 같은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을 인수로 가지면 0이었겠지. 근데 다 1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로 갖는 식에다 1 더해주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해 가겠니? 좀 더 어렵게 가면 어떻게 가는 줄 알아? F1은 2, F2는 3, F3은 4 이런 식으로 줘. 그럼 fx는 x세제곱 개수가 1인 3차식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 물론 좀 더 까다로운 얘기긴 하지만 아니 0인 건 이제 알겠고 둘이 똑같이 다 세 개 다 1 나오는 것도 알겠는데 얘는 다 변하는데 선생님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규칙이 또 있어. 규칙이 보이나? 잘 안 보이나? 2는 1 더하기 2고요. 1이고요. 3은 2 더하기 1이고요. 4는 3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선 얘네들 넣었을 때 0 되는 식을 생각하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의 x세제곱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1인 거지. 얘네들은 뭐야? F1이 0이고 F2도 0이고 F3도 0이야. 이해가겠니? 얘네가 다 2였으면 여기 플러스 2 해주면 될 거야. 근데 1 넣었더니 2 나오고 2 넣었더니 3 나오고 3 넣었더니 4 나왔지? 뒤에가 뭐가 붙으면 돼? x 플러스 1이 붙어. 이해가겠어요? 요거는 필기해놓을까요? 요 세 개는? 요것들은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뭔 일일까?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EM 플러스 학원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예, 유나 오늘 뭔 일 있나요? 예, 자고 있었을까요? 아까도 문자 드렸는데 제가 9시 좀 넘어서 나가가지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유나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전화를 아까 드릴 걸 그랬나. 우리 잠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오늘 진도랑 쉬었다가